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란 시간에 따라서 값을 변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값의 대상은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색상이 될 수도 있고 크기가 될 수 있고 스크립트의 멤버 변수가 될 수 있고 등등 변화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다 애니메이션의 대상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클립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된 값을 저장해 놓은 파일을 의미합니다.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D 모델링 도구, 예를 들면 3D 맥스나 마야나 블렌더 등에서 주로 캐릭터와 같은 애니메이션 클립을 제작하고 이 클립을 유니티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유니티에서 직접 애니메이션 클립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UI나 간단한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애니메이터입니다. 과거에는 스크립트에서 직접 애니메이션 클립을 플레이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메커님이라 불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이 메커님에서는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클립을 제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니메이터는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 클립들 중에서 현재 어떤 애니메이션 클립을 재생할지 정해주는 조종기 역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과거에는 스크립트로 직접 어떤 애니메이션 클립을 재생할지를 제어했다고 보면, 지금은 애니메이터를 하나 만들고 이 애니메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애니메이션 클립을 재생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스크립트로 직접 애니메이션 클립을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유니티에서 애니메이션 클립을 제작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게임 객체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지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윈도우 메뉴에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션 항목을 선택하면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창이 나타납니다. 이 게임 객체에 붙여진 애니메이션이 없으면 이와 같이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이 나타나고, 만약에 이 큐브라는 게임 객체에 붙여진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여기에 그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어떤 파일에 저장할지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짓고 싶은 애니메이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저장된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창의 항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제작하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클립을 제작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큐브 애니메이션이라는 애니메이션 클립에 어떤 것을 저장할지 Add 프로퍼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게임 객체에 붙어있는 애니메이션 대상이 쭉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게임 객체의 위치를 바꿀 때는 이 항목, 회전은 이 항목, 크기는 이 항목, 클라이드를 조정하려면 이 항목 등등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 플러스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에 대해서 특정 항목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합니다. 우리는 키프레임으로 설정된 부분에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정할 때 값을 저장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빨간색 레코드 버튼을 눌러 놓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설정해 두면 그 사이 값은 변화되는 값들이 변화량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이 플레이 버튼을 이용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애니메이션에 큐브 애니메이션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Create New 클립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제로 큐브 애니메이션 클립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 무브와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 애니메이션입니다. 큐브 무브는 큐브 게임 객체의 X좌표를 0에서 5 사이로 1초 동안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는 두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는 큐브의 회전값이 0도에서 360도 사이를 1초 동안 변하게 만들고, 동시에 큐브 게임 객체의 크기를 1에서 1.2로 1초 동안 커졌다 작아졌다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신에서 큐브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큐브 게임 객체를 선택하고 윈도우에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창을 띄웁니다. 창을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큐브에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큐브 무브라는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큐브 객체를 포지션 0에서 5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거니까 Add Property Transform에 포지션을 누릅니다. 애니메이션은 키프레임을 기반으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현재는 시간 0에 이 키프레임이 있고, 원한다면 0.2초 뒤에 이 키프레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키프레임에 대해서 포지션 위치가 어떤지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레코더를 먼저 누릅니다. 레코더를 누르면 시간색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키프레임 시간에 위치를 써주면 됩니다. 현재 프로퍼티로 위치를 했기 때문에 큐브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0에는 000 위치, 0.2에는 예를 들어서 위치를 3, 그리고 1초 뒤에는 위치를 5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 0에는 여기에서 0.2초에는 이 위치로 옮겨지고 시간 1초에는 이렇게 5 위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는 플레이를 눌러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0과 5 사이로 움직이게 할 거니까 이 키프레임은 델 키로 눌러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0에서는 위치가 0가 되고 시간 1일 때는 위치가 5가 되면 이 사이는 자동 계산해서 위치가 옮겨지게 됩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1초 동안에 위치 0에서 5까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큐브의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큐브 게임 객체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누르고 Create New 클립을 합니다.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 클립을 저장합니다. Add Property를 누르고 트랜스폼에 로테이트를 추가하고 Add Property를 한 번 더 눌러서 스케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레코더를 누릅니다. 그러면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프로퍼티로 추가했기 때문에 인스펙트 창을 보면 로테이션과 스케일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0에 로테이션 값을 0으로 하고 스케일을 1로 해둡니다. 그리고 1초가 되었을 때 스케일을 2로 해서 2배로 키우고 Y도 2, G도 2로 해서 전체적으로 2배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값을 360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러면 1초에 걸쳐서 X좌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D로 된 거를 꺼버리면 로테이션과 스케일이 커지면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애니메이션 클립을 활용하는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터는 전산학에서 상태 머신,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불리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기가 아니고 개념적인 건데 상태, 스테이트와 전이, 트랜지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 개의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 초기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전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 머신은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됩니다. 한글을 인식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 상태에서 자판에서 기억을 누르면 기억이 눌러진 상태로 저장을 해주고 여기서 키보드에서 R을 누르게 되면 가라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즉 각 상태로 될 때마다 화면에 그림을 출력해 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억에서 야를 누르게 되면 갸라는 상태로 출력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쓰면 됩니다. 한글 인식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캐릭터에 인공지능을 부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모드에서 시작했다가 적을 탐지하게 되면 전투 모드로 가서 행동하게 되고 전투를 하다가 HP가 딸거나 MP가 딸게 되면 회피 모드로 도망가게 만들고 다시 HP나 MP가 둘 다 회복하면 다시 전투 모드로 가고 적을 제거하면 보통 모드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터의 경우입니다. 애니메이터도 초기 상태에서 지금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상태로 해서 가만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됐다가 isWork라는 변수가 만약에 있어서 이 변수가 true가 되면 이 워크 상태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워크 상태에서는 워크 클립을 재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isWork 변수가 false가 되게 되면 다시 아이들 상태로 가서 아이들 클립을 재생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애니메이터의 상태 머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터에서 상태를 생성하고 전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터 창을 엽니다. 애니메이터 창을 보면 오른쪽에 상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녹색으로 표현된 것이 초기 상태고요. 엔트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연결된 이 상태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이된 상태가 큐브 애니메이션으로 가면 이 큐브 애니메이션 상태에서는 큐브 애니메이션 클립을 재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새 상태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새 상태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메뉴가 나타나면 Create State Empty를 선택을 해서 새 상태를 생성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클립을 프로젝트 파일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면 그 클립의 이름에 해당되는 상태가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상태로 트랜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Make Transition 항목을 선택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을 클릭을 해서 트랜지션 조건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따가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터에서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주로 상태 변화를 제어하기 위한 애니메이터 변수로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애니메이터 변수의 종류는 bool 타입, int 타입, float 타입, 트리그 타입의 4종류가 있습니다. 트리그 타입은 bool 타입과 비슷하긴 한데 bool 타입인 경우는 우리가 직접 true, false를 제어해 줘야 되는 반면에 트리그는 true가 됐다가 바로 false가 되는 그러한 타입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큐브 예제에서 우리는 두 개의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큐브 무브와 큐브 로테이트 스케일 애니메이션 클립입니다. 이 두 개의 상태를 애니메이터로 가져온 다음에 이 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할 때 전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이 조건을 위해서 우리는 isMove라는 bool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서 이 bool 타입이 false가 되면 큐브 무브에서 큐브 로테이트 스케일 상태로 전이가 일어나고 큐브 로테이트 스케일 상태에 있을 때 isMove 변수가 true가 되면 다시 큐브 무브로 옮겨지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애니메이터의 파라미터 탭을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타입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표현이 됩니다. 이 중에 bool을 선택하고 여기 이름을 isMove라고 만들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설정에서 isMove 값이 false가 되면 이쪽으로 전이하게 만들고 반대로 true가 되면 다시 이 상태로 오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에 현재 2개의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큐브 게임 객체를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자마자 여기에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터는 큐브4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큐브4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 큐브4에 애니메이터가 나타납니다. 현재 이 큐브에 2개의 애니메이션 클립이 있습니다. 큐브 무브와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입니다. 그래서 2개의 상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큐브 무브와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라고 되어 있죠. 녹색으로 된 엔트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초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엔트리에서 큐브 무브로 가는 이 선이 전이를 나타냅니다. 이 전이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인스펙트 창에 디폴트라고 되어 있고 아무런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엔트리에서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현재 큐브 무브 상태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큐브 무브 상태로 가지 않고 시작하자마자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 상태로 가게 만들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Set as Layer Default State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이 상태로 바로 가게 됩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큐브 무브를 디폴트 상태로 만들어주면 큐브 무브가 시작하자마자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큐브 무브에서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 상태로 전이되는 트랜지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하고 메이크 트랜지션을 해서 원하는 상태로 연결한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이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 전이가 일어나는 조건이 나옵니다. 현재는 아무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큐브 무브로 애니메이션 클립이 재생이 된 다음에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로 가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큐브 무브로 간 다음에 바로 이렇게 스케일 로테이트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isWork라는 불 변수를 만들어서 이 불 변수가 true가 될 때만 이쪽으로 옮겨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애니메이터에 레이어 항목과 파라미터 스텝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스텝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애니메이터에 설정할 수 있는 변수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불 타입을 선언합니다. 이름을 isWork라는 변수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초기 값으로 true로 하거나 false로 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조건에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조건을 추가합니다. 파라미터로 있는 변수들이 나타나는데 현재는 이스워크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워크를 선택하고 이게 true가 될 때 옮겨도록 합니다. 그리고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에서 큐브 무브로 이동하는 트랜지션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make 트랜지션을 해서 연결을 하고 이 조건도 현재는 비어 있는데 이스워크가 false가 될 때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도록 해주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큐브 무브 애니메이션 클립을 계속해서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터 변수를 true로 만들어주면 이 전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큐브 무브에서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 상태로 이동을 해서 이 애니메이션 클립을 재생하게 될 것입니다. true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전이가 일어나서 이 애니메이션 클립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isWork를 false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랜지션 조건이 만족이 되죠? 그래서 큐브 무브 상태로 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보시죠? 큐브 무브 상태로 옮겨가서 다시 이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립을 반복 재생하지 않고 한 번만 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브 무브를 한 번만 하고 싶다고 하면 큐브 무브 클립에서 루프 타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프로 꺼둡니다. 그리고 재생을 합니다. 그러면 무브를 한 번만 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트리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리거는 작동을 시키면 불처럼 참이 되었다가 곧바로 폴스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큐브 무브에서 트리거를 발생시키면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로 전이를 했다가 다시 큐브 무브로 돌아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스에 트리거를 만듭니다. 이름을 체인저라고 짓겠습니다. 그러면 불처럼 동그라미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큐브 무브에서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로 전이되는 것을 기존의 isWork 방식을 제거를 하고 체인저 트리거를 설정합니다. 트리거는 값을 설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에서 큐브 무브로 가는 트랜지션은 아무 조건도 없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큐브 무브 상태에서 트리거를 체크하게 되면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로 갔다가 다시 큐브 무브로 가게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큐브 무브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체인저 트리거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트리거를 체크를 하면 방금 여기가 체크가 됐다가 곧바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큐브 무브에서 스케일 로테이트 된 다음에 다시 큐브 무브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개를 잘 보세요. 체크된 값이 금방 다시 폴스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념할 것은 트리거는 누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거를 작동시킨 다음에 곧바로 트리거를 하면 두 번의 트리거가 작동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전환 과정이 두 번이 반복되게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축적이 되면 끝나자마자 다시 한 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누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트리거가 기존에 작동된 것이 있다면 그 트리거를 리셋시킨 다음에 다시 트리거를 동작시키게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일반적으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어를 원하는 게임 객체의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조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참조 변수를 이와 같이 얻습니다. getComponent 애니메이터 함수를 호출하면 해당 컴포넌트를 받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애니메이터 내에 있는 멤버 변수를 조작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게 됩니다. 애니메이터 내의 멤버 변수는 네 가지 타입이 있죠. 불 타입, 인트 타입, 플로트 타입,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조작할 때 set 불 다음에 변수명을 문자열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true로 할지 false로 할지를 적어주게 됩니다. 인테저인 경우는 set 인테저 문자열로 변수명 그리고 값을 적어줍니다. 플로트도 인테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거는 set 트리거 다음에 변수명을 적어주면 트리거를 작동시키게 만들고, 트리거는 앞에서 여러 개를 누적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기존에 작동시킨 트리거가 있다면 리셋 트리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트리거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애니메이터에 있는 불 변수로 isWork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animator.setBul 멤버 함수를 호출해주고
isWork 멤버 베리어블을 true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 선택에 따라서 선택된 애니메이션이 재생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Move 버튼을 누르면 이 큐브 객체가 무브를 하고 스케일 로테이트 버튼을 누르며 스케일 로테이트를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로 큐브를 만들어 이 게임 객체를 가리키게 만듭니다. Move 버튼을 누르게 되면 Move 액션 함수를 호출해주게 만듭니다. 이 함수는 이 큐브 게임 객체에 붙어있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터에 있는 isWork 멤버 베리어블을 true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일 로테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케일 로테이트 액션 함수를 호출해주게 만듭니다. 이 함수는 이 큐브 객체의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가리키게 만든 다음에 이 애니메이터의 isWork를 false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큐브 애니메이션 예제에서 이 큐브의 트랜지션을 트리거 대신에 isWork 멤버 베리어블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트리거를 삭제하고 isWork가 false가 될 때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 트랜지션은 isWork가 true가 될 때 큐브 무브로 가게 만듭니다. 버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UI에 버튼을 만들고 버튼을 왼쪽 상단에다 배치를 하고 이름을 무브로 바꾸고 버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스케일 로테이트로 바꾸겠습니다.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을 해둡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의 큐브는 이 큐브 게임 객체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무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유니티 이벤트에 게임 오브젝트 테스트 스크립트에 무브 액션 멤버 함수를 연결해 둡니다. 스케일 로테이트 버튼에는 게임 오브젝트에 테스트 스크립트에 스케일 로테이트 액션 함수를 연결해 줍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면 초기 상태에서 큐브 무브로 가서 한번 이동한 다음에 isWork가 false니까 바로 이 상태로 옮겨온 것입니다. 무브 버튼을 눌러주면 isWork가 true가 되게 되죠. 눌러보겠습니다. true가 되니 다시 큐브 무브로 와서 큐브 무브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스케일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isWork를 false로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큐브 스케일 로테이트 상태가 돼서 이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립을 재생하다가 특정 시점에 애니메이션 이벤트 객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브 게임 객체에 애니메이터가 있고 이 애니메이터에 큐브 무브 애니메이션 클립이 있습니다. 큐브 무브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다가 이 지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지점에 애니메이션 이벤트 객체가 삽입이 됩니다. 앞에서 델리게이트나 이벤트에는 함수를 등록해서 그 이벤트가 실행될 때 등록된 함수들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애니메이션 이벤트도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할 함수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게임 객체에 지금 현재 테스트 스크립트 2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함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 스크립트 2에는 public void, action void, 인자가 없는 멤버 함수, 인자가 int형으로 정수 한 개가 들어있는 함수, 플로트가 들어있는 함수, 스트링이 들어있는 함수,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인자로 받는 함수, 이렇게 5개를 넣어봤습니다. 이 경우에 이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인스펙트 창을 보면 함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함수의 리스트가 뜹니다. 이 리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애니메이터가 붙어있는 게임 객체의 스크립트들에 있는 멤버 함수들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테스트 스크립트 2가 애니메이터와 같은 게임 객체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만들었던 함수들이 여기서 다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액션 이벤트, 즉 이 멤버 함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이벤트에서는 4개의 인자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큐브 무브 애니메이션에서 이 중간 지점에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이벤트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인스펙트 창을 보면 함수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에서 지금 테스트 스크립트 2를 넣어 놨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2를 살펴보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멤버 함수들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벤트에는 텍스트 스크립트 2에 멤버 함수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1.1, 2, AAA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큐브가 중간 지점을 갈 때 콘솔 창에 이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플로트에 1.1을 주고 정수에 2, 문자열에 AAA 그리고 객체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4개의 인자가 매번 이 큐브 객체가 중간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스크립트 2에 이펙트란 프리팹을 만든 다음에 이 이펙트 프리팹을 생성하겠습니다. 생성된 위치는 현재 큐브 게임 객체의 위치에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큐브 게임 객체의 위치를 받아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0.5초 뒤에 생성된 게임 객체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스크립트 2의 이펙트는 에너지 익스플로전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큐브 무브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액션 보이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중간 지점 갔을 때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될 때마다 우리가 의도했던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애니메이션 재생을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클립과 애니메이터 컴포넌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립을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는 상태 머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태 머신 안에는 상태와 전이가 있고 이 전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멤버 변수로 4가지 타입, 불, 인테저, 플로트, 트리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립에서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정 애니메이션 장면에서 소리를 재생한다든지 이펙트를 발생시킨다든지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